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1호 기소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대요. 이거 보면 김영준 1심 무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전 검사인데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고 언제 받았어요? 어저께 받았다. 5시간 전이네요. 엄청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또 그저께 8일날 김웅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그래서 대법원이 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버렸죠. 뭐 영장 제시 같은 거 안 했다라고 해서.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공수처 뭐 개판이야.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거 완전 뭐 이거 공수처 괜히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이 약간 의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개판이네. 아, 괜히 만들었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법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판결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은 공수처를 굉장히 지금 좀 거부하고 있어요. 공수처 제도 자체를. 제가 10년 넘게 이제 변호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데 저도 사람으로서 10년 넘게 법밥을 먹었으니까 풍월 정도는 읊을 거잖아요.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그런 법원의 행태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뭐 혹시라도 공수처가 판사도 수사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 대상에 하고 있거든.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나를 수사해? 나는 나를 수사하는 너네가 싫어. 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공수처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어쨌든 검찰도 판사를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공수처 생기기 전에.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검찰 의견을 많이 존중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 무리고, 그리고 판사들이 수사받을 일을 하지를 않아요. 제 친구들도 뭐 판사 많이 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되게 범생이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올바른 친구들이에요. 좀 막 이렇게 용기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뭐 죄를 짓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신뢰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나를 수사하니까 너네를 미워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무죄를 때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제도는 약간 정치적인 산물이고 자기들은 기존의 검찰 제도가 더 좋았다라고 지금 약간 반감을 조금 약간 내심에 약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막 현미경 잣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심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갖고 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싫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올바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기존의 검찰은 정말 엄청나게 힘이 센 조직이었어요.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가면 가장 제 의뢰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는 검찰하고 싸운다?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싹싹 비는 거야. 의뢰인이 못 빌면 제가 빌어. 검사한테 가서, 심지어 나보다 나이도 어려. 심지어 나랑 옛날에 같은 기관에서,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좀 했거든요. 같은 기관에서 내가 심지어 밑에 데리고 있던 애야. 뭐 애라는 표현이 어째서 저보다 어리고, 그때는 저보다 어리고 직급도 낮았으니까 제가 밑에 같이 일했던 친구야. 걔가 검사가 됐어. 그럼 걔한테 가서도 빌어요. 제가. 의뢰인 대신에 제가 빌어요. 빌 수밖에 없어. 비는 게 내 의뢰인한테 가장 유리해. 나 막 변호인은 막 검찰은 칼을 들고 변호인은 방패로 싸우고, 진짜 공상과학, 진짜 공상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고 그냥 가서 바싹 엎드립니다. 그만큼 검찰이 힘이 셌어요. 그러면 판사들은 공수처를 싫어하니까, 공수처가 뭐예요? 검찰 힘 빼려고 만든 게 공수처예요. 그러면 과거 힘센 검찰이 좋다는 거예요? 판사들은 공수처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과거 힘센 검찰, 좋지, 왜? 뭐 문제 있었어?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4호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저 용산에서 근무하거든요. 출근하는데 맨날 용산 막 지하철 4호선 전국 장애인 연합회 차별 철폐 대회에서 막 못 가게 해가지고 지하철에 맨날 막혀요. 그럼 막 사람들이 짜증내.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런 말 해요. 야, 너네도 예비 장애인이야. 장애인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말에 귀 기울여줘.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가? 나도 장애인 될 수 있으니까 쟤네들 말에 공감해줘야 되나? 고민해봤더니 아니야. 왜 아니야? 내가 장애인 될 확률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장애인 될 확률이 50%야. 그러면 걔네들하고 가서 같이 막 협동해서 싸우겠어. 막 연대해서. 근데 나는 장애인 될 확률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왜 검찰이 힘이 그렇게 세면 안 돼? 라고 누군가가 내가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 듣는 시청자분들이, 야, 내가 검찰한테 수사받을 일이 뭐가 있어? 생각해봐. 나는 치킨집 하고 부동산하고 칼국수 팔아서 먹고 사는데, 빵집 하는데 검찰 수사 나랑 무관해.
가끔 국세청에서 세금 뜯어가는 것만 아까울 뿐이지 검찰 수사 나는 무관해.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야 검찰이 힘이 세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장애인 될 확률이 없는 것처럼 나는 검찰한테 수사받을 확률이 없어. 에이 저리 가. 그 말 맞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논리를 개발했어요. 뭐가 있냐면 개발이라기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 받을 확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힘이 너무 세지는 거를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검찰이 힘이 세지면 보세요. 북한을 보면 김정은은 누구 눈치도 안 봐요. 힘이 워낙 세니까 자기 맘대로야. 정말 주인 같죠? 그 나라의 주인은 김정은 같아요. 김정은 앞에 막 다들 막 받아 적고 있잖아. 다들. 막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들도 김정은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김정은 앞에서 다 받아 적고 있어. 그거 보면 다들 김정은 눈치만 봐요. 왜? 김정은 힘이 너무 세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잖아. 아, 김정은이 나 죽이지 않을까? 나 방사포로 쏴 죽이지 않을까? 막 눈치 보는 거야. 너무 힘이 세니까. 그러면 검사가 힘이 너무 세면 검사 눈치를 보게 돼요. 저희가 맨날 검사 눈치 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검사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고, 자유롭지 않다는 거는 사실은 인류 역사 발전의 과정은 개개인 인간의 자유권이 확대되어 온 과정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검찰 힘이 너무 많이 세진다는 거는 내가 눈치 봐야 된다는 것, 또 내가 자유권이 많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 변호사야 너는 자유권이 축소돼서 검찰 눈치 보지만 나는 눈치 안 본다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거든요. 정치적 의사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갑이랑 관계가 있어요. 지갑의 두께랑. 빵집을 하든 치킨집을 하든 삼겹살을 팔든 부동산을 하든 지갑의 두께랑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갑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그 정치적 의사표시가 투표고, 그 투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정책을 써서 여러분들 지갑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파월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정치적 지갑이 얇아진 사람이 있고 지갑이 두꺼워진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망했고 현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박 났잖아요. 쉬운 예로 정책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갑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갑을 더 두껍게 만들어줄 정책 담당자를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그 사람은 검찰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치를 안 봐도. 근데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미니미를 세우는, 아바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지갑을 야 내 지갑 두껍게 해줘 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막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일 못하면 여러분들 지갑이 다시 얇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조직, 어떤 검찰이라는 칼을 든 조직의 권한이 커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소고기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를 결정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의 당면 과제다. 분명히 설득력이 없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좀 아울러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법원은 좀 거부하고 있어요. 법원은 거부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막 싹 다 그냥 무조건 무죄, 이렇게 막 위법, 압수수색 위법, 이렇게 진짜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서 바라보는 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런 의사표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느냐, 그냥 법원 당신들이 옳았어 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건 진심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제가 부동산 사장으로서, 또 김정은과 동갑인 아직 30대, 40대를 바라보는 30대로서 11년차 법조인으로서, 또 저는 치킨집, 제가 지금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치킨집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예비 치킨집 사장님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한번 한 100명도 안 볼 것 같은데 한번 말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